안녕하십니까. 네이버에서 닥터 펠프스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유동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흉터, 그 중에서도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하겠습니다. 여드름 흉터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각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치료법을 이용하여 치료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드름은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우리의 피부에 피지선이 발달이 되고 피지선이 나가는 모공이 과격화 증상으로 인해서 모공이 막히게 돼서 면포라는 것이 발생되고, 이것이 더 진행하게 되면 염증성 구진으로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패턴이 몇 년간 계속 반복되면 우리 피부의 진피층은 서서히 밑으로 함몰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여드름을 직접 제거하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빨갛게 염증이 있어서 진피층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잘못 짤 경우에 진피층이 더 무너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드름이 자연 경과에 의해서 또는 잘못된 압출에 의해서 여드름 함몰이 생겼을 때 위축성 흉터가 생기는 거죠. 여드름 흉터의 종류는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상당히 좁고 깊게 있는 아이스픽스카라는 형태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치 네모난 박스처럼 박스카라는 것이 있을 거고, 그게 분명하게 각이 져 있지는 않지만 움푹하게 경계가 부드럽게 있는 위축성 흉터, 부드럽게 꺼져 있는 위축성 흉터, 롤링 스카라고도 합니다. 그런 흉터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흉터는 특정 흉터가 더 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여러 가지 흉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드름 흉터, 특정 부위가 꺼져 있죠. 그러면 이 꺼져 있는 부분을 치료한다는 말은 그 해당 부분에 있는 콜라겐의 양을 증가시켜서 꺼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복구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늘려야 되는 거는 콜라겐 섬유의 양이죠. 그러면 콜라겐 섬유는 누가 만들까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섬유아 세포라고 하는 콜라겐 섬유를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누에꼬치가 실크 실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진피 내 콜라겐 섬유, 콜라겐 파이버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외과 선생님께서 뱃속에 무슨 종양이 있을 경우 피부를 절개하고 종양을 제거하고 피부를 꼬매주시죠. 그 절개된 피부는 일종의 상처로 작용하게 되죠. 그 부분에 우리 섬유아세포들,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섬유아세포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 해당 부분에 새로운 콜라겐들을 쫙 급격하게 열심히 만들게 되죠. 그래서 약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실밥을 풀더라도 상처가 딱 붙어 있는 이유는 상처라는 자극에 의해서 섬유아세포가 활성화됐기 때문입니다. 여드름 치료는 결국 꺼져 있는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콜라겐 섬유를 채워야 되고, 이 콜라겐 섬유를 만드는 세포인 섬유아세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이것이 여드름 흉터 치료의 핵심입니다. 자, 섬유아세포를 자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프랙셔널한 방식의 레이저 치료입니다. 과거에는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죠. 프락셀 레이저가 대표적이고, 특히 저를 비롯한 많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시는 피코 프락셀, 피부를 미세하게 자극할 수도 있고, 그 밖에 CO2 프락셀, 어분야구 프락셀 등 여러 가지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의 섬유 아세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를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치료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피부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피 내에 살고 있는 섬유 아세포를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시술을 해도 안 될 거고, 또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는 있죠. 그래서 가장 적절히 섬유 아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강도로 반복적으로 시술을 하게 되면 우리 피부에 있는 콜라겐 양이 늘어나서 서서히 흉터가 복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섬유 아세포를 자극하는 것이 과연 레이저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폴리락틱 에이시드. 락틱 에이시드는 우리말로 젖산이죠. 젖산을 어떤 동그란 입자 형태로 만든 제품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PDLLA 타입의 주베룩 또는 레니스나 같은 것이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젖산 가루를 피부 진피층에 주사하게 되면 마치 사탕이 서서히 녹듯이 피부 진피 내에 주입된 주베룩 같은 물질들이 서서히 녹으면서 그 인근에 있는 섬유 아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간
PDLLA는 이후에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돼서 없어지는 거죠. 즉 어떠한 특정 물질을 통해서 섬유아세포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이저랑 비슷한 방법인데요. 니들 RF라고 해서 바늘이 64개, 25개 등 여러 가지 꽂혀 있는 바늘 피부에 삽입을 하고 고주파를 줌으로써 섬유아세포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니들 RF인 경우에는 레이저에 비해서 다운타임이 적은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이스픽 스카, 위에서 봤을 때 입구는 좁고 깊게 되어 있는 아이스픽 스카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조금 치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TCA라는 약물이 있어요. 그 약물을 그 좁은 흉터 입구에다가 의사가 한 땀 한 땀 약을 발라줌으로써 저희가 의도된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역시 섬유아세포를 자극하여 상처를 점점 더 메꾸는 그런 치료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픽 스카이는 TCA 크로스오버법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박스카를 말씀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박스형 형태의 흉터인데 상당히 경계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콜라겐을 쭉 올린다 하더라도 경계 부분이 인위적으로 깎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기존에 분해된 레이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흉터의 그 끝부분을, 경계 부분을 우리가 업임약이나 CO2 레이저로 그 경계 부분을 깎아준다. 이거를 숄더링이라는 방법으로 하는데, 어깨라는 부분이죠. 숄더링을 통해서 어깨 부분을 깎아줘서 조금 흉터가 완만하게 만드는 그런 치료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레이저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식은 고전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MTS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롤러 형태의 약 200여 개의 바늘이 꽂혀 있습니다. 그 바늘의 깊이는 1.5mm, 2.5mm, 그거 선택하기 나름이죠. 이 롤러를 움직이게 되면 직접 바늘이 진피를 찌르게 되고 그 찌르는 미세 상처에 의해서 섬유아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것은 레이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레이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피부 깊숙한 곳에는 레이저가 도달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의사가 본인의 힘을 이용해서 2mm 이상 깊이까지 직접 상처를 줌으로써 깊은 층까지 우리가 섬유아세포를 자극함으로써 여드름 흉터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여드름 흉터를 보면 흉터 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단단한 콜라겐, 화상 흉터처럼 단단한 섬유질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드름 흉터 베이스 바닥 쪽에 섬유 밴드들이 흉터를 아래로 당기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사가 직접 바닥을 미세한 특수한 바늘을 이용해서 섬유 밴드를 끊어주게 되면 흉터 자체가 조금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서브시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술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브시전은 한 번으로는 안 되고 주기적으로 시술을 반복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축성 흉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흉터 중에 완만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위축성 흉터인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흉터 필러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드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극을 통해서 콜라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흉터 필러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섬유아세포가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면 보다 효과가 좋은 것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축성 흉터인 경우에는 흉터 필러를 흉터 치료 초기에 한 2회가량은 이것을 병행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여드름에 의해서 함몰된 흉터를 말하는 것인데 이 함몰된 부분은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인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 이 부분을 점점 메꿔 나가게 된다. 거기에는 레이저를 사용할 수도 있고 MTS를 사용할 수도 있고 주베르과 같은 PDLLA 같은 약물을 사용할 수 있고 니드라이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경계가 져 있는 부분 경우에는 업임약이나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흉터 경계 부분을 좀 부드럽게 깎아주는 숄더링을 할 수도 있고요. 아이스픽 스카처럼 위에서 봤을 때는 좁아 보이지만 좁고 깊게 되어 있는 부분은 TCA 크로스요법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위축성 흉터에는 흉터의 바닥에 있는 섬유 밴드들을 끊어줌으로써 흉터가 올라오게 하는 그런 치료법도 있습니다. 즉 여드름 흉터는 특정
특정 한 가지 방법으로 치료가 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환자의 병변의 상태, 환자의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적절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 현실적으로 흉터 있는 부분이 아기처럼 완벽하게 복구는 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치료했을 경우에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여드름 흉터 있는 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내원하셔서 본인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상담받고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닥터펠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